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8 전야제에 참석했었던 여야 대표들 문제와 함께 다양한 소식 여러분께 항상 시원함과 날카로움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죠.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5.18 기념식인데 노래 하나가 참 중요해요.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지금 갈려가지고 하는데 하지만 오늘 참석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임을 향한 행진곡 그걸 함께 불렀죠. 근데 물론 이제 거기와 대비되게 최경환 부총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안 부르고 차이가 클까요? 우선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신군부가 권력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저항운동으로 촉발됐던 것인데 그 저항운동은 광주에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수도권, 서울, 부산 등지에서도 똑같은 질량으로 아주 강력하게 저항운동이 있었지요. 근데 유독 광주에서는 신군부가 너무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를 내게 된 것이죠. 기염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그때 좀 아는데 광주에서만 조선대학생, 전남대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고 딴 데는 그때 계엄령이 하도 삼엄해서 좀 조용했었죠.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돼 가지고 8년 뒤 87년 뒤 87년 6.29 선언으로까지 그것이 기폭제로 쭉 존재해 왔고, 그래서 광주 항쟁 당시 희생된 청춘 남녀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됐던 이게 노래였지요. 근데 북한에서 그 북한 선전 영화의 어떤 배경음악에 이것이 써졌다는 그 이후로 정부 공식 행사에서 이것이 재창이 되지 않고 합창단의 합창만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옹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 곡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이 우리 애창곡들 중에 예를 들면 아리랑도 있고 무슨 그 여러 민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금지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비아냥까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서는 박 대통령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공식으로 재창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러는데, 이건 나는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깜빡한 것 같아요. 국민을 통합하고 화해시키는 책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광주 항쟁에 대해서 항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신군부의 잔존 세력이 극단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게 분명히 있죠, 우리 사회에. 그런데 절대 다수로 보면 그것을 일단 다 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얘기가 났으니까 그 광주 5.18 민주화 항쟁 기념식이 초기 어떻게 됐는가 내가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87년에 6.29가 있고 88년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서고 여전히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 만난 88년 5.18 기념식이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었는가 하면 지금처럼 잘 다듬어진 광장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묘와 묘 사이 이 좀 비탈진 곳에 이 가설 무대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처대에는 문동환 의원이 사회를 했어요. 국가 공식 행사는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KBS가 광주 KBS가 그 지역에 한정되는 생중계를 하는데 정식으로 기념사 할 사람을 정하지 않고 식이 진행되다가 문동환 의원이 사회자로서 기념사 할 사람을 이렇게 찾다가 이번에는 기념사를 박찬종 의원이 해주시겠다고. 제가 무소속 국회의원인데 저는 거기에 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시간상 생략을 하고 내가 기념사회 감사패를 받은 일이 있어서 처대 가봤는데 저를 이렇게 지명을 해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당대표도 안 나오고 국회의장도 안 나오고 그냥 올망잘망한 국회의원. 그러니까 사선 국회의원일 따름인 나를 그냥 갑자기 지명해. 그 순간적으로 당황했으나 고산 몇 걸음 걸어오는 사이에 머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기념사에서 그 생중계 그 지역에서만 되었던 일인데, 그 뒤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끝나고 그것도 신군부 출신이니까 그러고 문민시대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재창이냐 합창이냐 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예언을 하지요. 멀지 않은
장래에 이게 웃음거리가 될 예. 겁니다. 합창과 재창의 차이를 논하라.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야 대표 5.18 전야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전부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시킨 김무성은 나가라! 김무성 대표 나가주세요. 우리 문재인 씨 퇴진하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호남 정치가 제대로 복원돼야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호남 더 이상 팔아먹지 마세요.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시킨 김무성은 나가라. 김무성 대표 나가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광주 민심 자꾸 광주 민심 그러는데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예, 전라남북도 살고 있는 이 호남 인구 이것이 경상도에 사는 인구의 절반에 미치질 못해요. 요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상도 원적지 중심의 민심, 예, 전라도 원적지 중심의 민심 이렇게 크게 봐야 돼요. 광주에서 일어나는 그걸 국지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되죠. 예, 호남 민심이라고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게 유권자로 나누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3분의 1이 경상도 전라도고 나머지 기타 지역이라고 저는 대개 통계가 예. 그렇게 보아지는데 이게 3분의 1과 3분의 1의 이 대결이에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디 가더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고 특히 광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할 리가 제가 한 없지요.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하고 5.18하고 어떤 관계죠, 그러면? 그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예, 그 광주 항쟁과 연관돼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끼어들어서 연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조금 연관관계는 그런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중단됐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눠보죠. 광주 시민 주장을 전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돈 가입한 사람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결국 임을 위한 행진곡 제가 오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부 외부에서 온 과격한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런 요소도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광우병 파동 때도 그랬고 한미 FTA 반대 때도 그렇고 세월호 관계되는 여러 집회에도 꼭 딱 본원적인 유가족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반정부 세력권에 속하는 시민단체 등이 거기에 끼어들고 연대했다는 거 그걸 대통령이나 집권당으로서는 그걸 다 염두에 둬야지요. 그걸 다 염두에 두고 그들의 불평, 불만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걸 찾고 노력하는 거 그게 집권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어제 네. 저런 식으로 광주에 가면 반드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각오하고 갔어야지요. 그건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또 다른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도 그랬었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뭐 이건 김무성 대표의 생각이고 주장이니까 외부 세력의 과격한 사람들의 주장이다.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광주 시민들에 있어서의 일부지만은 주장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하마을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이 괜찮은 행보 아니겠어요,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정치적으로 뿌리는 YS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의 그 맥을 같이 아니 하고 같은 그 통일민주당 소속이 어떠랬으니까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예, 김무성 의원은 그 당시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은 예. 그 당의 핵심 당뇨였고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꼬마 민주당 동료예요.
아, 김무성 대표. 아니, 그렇죠. 노무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노무현 의원은 제 선거구로 물려받은 사람이야. 예. 다 인연이 있어요. 저도 그 근처 지나가면 가서 참배하고 그래야지요. 그 예의상. 그 기본 예의지. 뭐 예의지 또 별로 돌아가신 의미는 아니다. 양반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재인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호남에서 상당히 좀 이 항의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호남에서 항의 받은 거. 호남 광주 한복판에서 4.29 재보궐선거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3주일 전에 이 새정치연합 의원 공천 후보는 낙선하고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니까 그 각오하고 가야지요, 뭘. 아, 각오하고. 각오하고 가야지. 각오하고. 아니, 지난번에 말이지. 예. 지난주일인가 문재인 대표가 호남 방문했잖아요. 예. 그 제가 그 화면으로 보니까 나이든 이들 이렇게 공항에서 반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분들이요? 그런 데를 간 것 같더라고. 저는 가면 그 소속 국회의원들도 따라가고 젊은이들하고 이 단판이라 그럴까, 그 단판성 면담을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갔다 오더라고. 그럼 그렇게 갔다 온 것은 갔다 온 것이 아니지요. 그게 광범위한 유권자 계층. 예. 그런 표본 추출이 보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됐더라고. 이게 그냥 가는 흉내만 낸 것 같고 이런 게 예. 자꾸 쌓여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4.29 재보선에 있어서의 패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광주에서 봉변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광주 민심이라는 게 예. 문재인 지금 지도로서는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지요. 거부했으니까 무소속 천정배 그렇죠. 후보를 당선시키잖아요. 그것만큼 다른 어떤 환골탈퇴라고 할까 이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갔으니 예.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오늘이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50일째 됐을 때 간담회를 했을 때 본인의 소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걸 보고 100일 평가를 부탁드리죠. 화면 함께 보시죠. 그 당군 그 신화에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그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제대로 변화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마늘과 쑥만 먹는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예. 좀 냉혹하게 문재인 대표와 그 관련자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개파 충돌에서 오는 그 내부 혼란의 문제는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이게 참는데 임계점까지 왔어요. 물론 이 전제는 새정치연합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할 때는 새누리당 앤드 새정치연합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불행하게도 이것이 새정치연합에서 국민의 임계점을 넘는 일이 지금 폭발했는데 예. 지금 저 안에서 무슨 혁신기구를 만든다, 뭘 감싼다, 뭐 이런 거 다 내가 보기에 소용없는 짓들이에요. 전부 헛발질이고 저게 화장만 고치느냐 아니면 천정과 그 다음에 방바닥을 새로 창문도 갈아 끼우는 리모델링을 하느냐. 화장 고치고 리모델링도 안 되고 재건축을 해야 돼. 완전히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야 돼. 예. 재건축 방향은 지금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무슨 답이냐? 이게 계파 갈등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파를 없애버려야죠. 계파를 없애려고 그러면 헌법 8조 조항을 따라야 돼요. 헌법 8조 조항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하는 그 조항. 공천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된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하는 방법은 하방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된다. 그렇죠. 김무성 밑으로. 대표가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러니까 다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표한테 제안을 했죠. 오픈 프라이머리도 예. 그 말의 개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식으로 완전히 내려보내버리고 그다음에 예. 중앙당이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하느냐. 헌법 8조 이 후단에 국민의 정치이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조직이 되는데 이 조직이 중앙집권적 관료화돼 가지고 국회의원을 청청시야로 계급을 매겨 가지고
부속 펌화한 거, 예. 이 중앙당을 폐지해버려야 돼. 예. 그 중앙당에 총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예. 중앙당은 정책을 결정해서 국회 원내 중심의 국회에 공급하는 기능,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같은 이런 것으로 해버리면 당 대표도 없어지고 개파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흔히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신 교수님도 정치학자시니까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이고 그게 아주 딱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자율권이거든. 헌법 예.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그 자율권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신삼권 분립 시대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입법, 행정, 사법이 아니고 정당, 행정, 사법으로 둔갑을 시켜놨어. 반론이 있으면 반론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한번 토론 붙여주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국회, 여의도 국회 이것은 정당의 부속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0여 명의 새누리당과 130명의 1, 2당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당사에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개파 투쟁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저기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 보면 딱 정당 1, 2당이 의석을 딱 나눠놨어요. 이게 진지전 하듯이 오른편은 새누리당, 왼편은 새정치연합, 무소속 일부는 가운데. 내가 무소속 시절에 가운데 줄 끝에 앉았었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와글와글 하면 저쪽에서 야유하고 그 반대편일 때는 이쪽에서 야유하고 이거 완전히 진지전이에요. 여기에 국회의원 개성이라는 건 매몰시켜버렸어. 이 가운데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흔적은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이 아니라 정당, 행정, 사법, 신상권 분립으로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이제 부지부식간에 의뢰급 개파는 있고 공천은 개파 수장과 실력자들이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 같아요. 자정 능력이 없으면 어찌 되느냐. 예.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이걸 고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새정치연합 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혁신기구를 만드는데 그것도 이게 친노파와 비주류 사이에 이렇게 또 티격태격하잖아요. 뭐를 혁신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혁신 방향이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문재인 대표가 선언하고 나서면 되지요. 전당대회 소집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저런 개파 투쟁이 가능하도록 된 저 당헌 당규가 예. 좁혀서 이야기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당헌 당규 개정 전당대회를 열어서 중앙당 폐지하고 최고위원 대표 체제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아주 공천은 완전히 하방하는 것으로 당헌 당규를 바꾸고 중앙당은 알겠습니다. 정책결정기구를 이제- 하는 것으로 예. 축소시키겠다. 예, 예. 이래버리면 불응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지. 예, 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뭐 그 이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지금 호남에서도 아마 그런 굉장한 대표적인 변화를 바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남 지역에서 이 소위 말해서 호남을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가 지금 손학규 전 대표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깝깝하고 예, 현상 타파가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거 뭐 혁명적이라고 할 수도 없지. 왜 이거 헌법 규정대로 하자는 주장이니까 제가 예. 이런 것이 안 보이고 하니까 예. 문재인 대신에 누가 없느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손학규. 그런데 그럼 가정을 박원순 하시잖아요. 시장보다 높더라고요. 손학규 전 의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 내가 다 동창 후배고 그런데 그럼 손학규 대표가 또 대표가 되면 어떻게 이걸 수습하느냐. 그걸 이제 그 사람 생각도 까봐야 되겠죠. 그게 제가 보기엔 전부 미지수고 예. 미봉책으로 끝나면 어찌 되느냐. 여전히 이 국회에 정당은 존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만 자꾸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지금 새정치연합 지난 12달을 회고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안철수 예, 그다음에 김한길 체제 들어서고 망가지니까 박영선 체제 들어서고 망가지니까 이제 문재인 체제 들어서고 이게 이제 망가지니까 또 뭐 손학규 찾고 그러는데
이거 해봐야 나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근본적인? 모여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예. 이거 환골탈태를 이런 식으로 해야 뭐 이렇게 되면 대표가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얘기도 잠깐만 해보죠. 조윤석 정무수석이 사퇴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무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건데. 대통령의 참모 중에 결정적으로 대통령을 착오에 빠뜨리게 했거나 허위 정보를 말씀드렸거나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저는 이번 일에는 조윤선 그 정부수석은 유탄 맞은 것 같아요. 이 책임은 대통령이 지셔야지요.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낱말하듯이 하면 됩니까? 이게. 예. 대통령 자신이 책임져야죠. 이거야말로 4대 공공개혁의 시발점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러면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포함했다. 소득 배분율 50% 부당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 야당, 국회의원 오바마를 벤치마킹해야 돼요. 오바마가 헬스케어, 그 보건의료 그 보험을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섰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이루어냈거든.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대통령 뒤에 숨고 조윤선 정무수석이 잘못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관계상- 조윤선 수석의 사임은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향해질 수 있는 책임의 일부를 면해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예. 조윤선 의원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인지는 나는 미지수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분이 우리나라 오늘 오후에 입국했습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1년 반 만에 우리나라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나마나 대선 후 또 다른 대선 주제 또 다른 등의하냐? 대선 주자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미지수고 제가 보고 알고 듣고 있기로는 반기문 총장은 절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분이 아니고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예. 그리고 이 양반은 천상에 있는데 우리 한민족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에 나왔다 하는 거 이거 좋은 기록으로 남겨야지 예. 대통령 했다고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알 수는 없지만은 예. 내 예감에 온갖 똥두더기 뒤집어 쓰면 이게 망가져 버리는 일이 생기면 이게 안타깝다 이거지. 국내에 있는 이 대통령 지망생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 여론의 상당 부분이 저 천상의 사람을 불러오자 하는 거야. 여기 내가 있어. 예. 이렇게 나서는 가운데 좀 근사한 사람들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 신 교수처럼. 아유. 왜 사양하세요? 아니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진짜 아니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고 예. 좀 나서라 이거지요. 예. 왜 자꾸 반기문 씨를 끄집어내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